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밤중에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쏘면 9.19 군사 합의는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경고한데 바로 한밤중에 기습 발사를 한 셈이군요. 22일에서 12월 1일 사이에 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그보다 당겨서 기습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3분에 도발을 했어요. 조선중앙통신 발사 3시간 만에 성공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실패했죠. 3차 발사, 글쎄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북한은 현재 성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청와대 외교안보 전략비서관 전승훈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전승훈 비서관님. 네. 기습적으로 좀 당겨 쐈는데 예. 우리 군이 이번에도 쏘면 9.19 군사 합의는 효력 정지다라고 경고했는데 네. 오히려 더 당겨 쏜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30일까지 이제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먼저 땡겨서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잔치 아니에요. 네, 그 잔치에 사실 재를 뿌리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실제적으로 정찰 위성을 올리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 충격도 주고 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흔들기도 하고 이런 건 다목적 포석을 das다고 봤을 때 그 어제 밤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바로 우리 대통령이 영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 2차 발사 때는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발사를 한 시점이 한밤중이잖아요, 비서관님. 네. 보통 통상적으로 위성 발사의 성공을 기원할 때 한밤중에 쏘는다?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위성 발사는 보통 낮에 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나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낮에 쏘고 이제 국민들도 가서 참가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 위성 발사의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은 낮이냐 밤이냐보다는 당시의 그 기후 또 날씨 뭐 바람 이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 그 동창리 지역의 밤이라도 야간이라도 날씨가 괜찮았다면은 충분히 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뭐 김정은은 항상 대기해서 거기서 자축하는 그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북한은 지금 성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궤도에 진입을 한 거는 이제 사실이고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어서 위성을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 그리고 이제 위성을 올렸을 때 이것이 정상 궤도로 돌면서 몇 차례 이제 지구를 순회하면서 신호를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로 같은 거 이제 보낼 때 그런 몇 시간 내지는 며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검증 기간이.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북한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수준 그리고 러시아와의 최근에 아주 급속하게 강해지고 있는 양국 간의 여러 정면에서의 협력 또 러시아의 우수한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번 3차 발사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에서 NSC를 주재했고요.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NSC 상임 입장문 비행금지 구역 효력 정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이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9.19 합의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런던 현지에서 NSC를 대통령은 주재했습니다. 가장 지금 9.19 군사 합의에서 우리가 이 독소 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의 정찰 자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서관님?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다시 우리는 재개할 수 있게 되겠군요. 9.19 합의 이전으로 복원해서 정상적인 우리 군 자산의 정찰 활동이 시작될 거고요. 사실 효력 정지라는 표현보다는 이행 중지가 더 이제 정확하고 이행 중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게 남북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제대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가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비난하는 성명 내고 그냥 끝났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그 합의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거를 정치적으로 발표를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정해 나가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9.19 군사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합의되어 왔던 남북 간의 모든 합의 또 앞으로 합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북한이 당겨서 쐈다라는 건 예. 일종의 그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굉장히 잘 된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합의를 깨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북한한테 그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 말아달라.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한 요청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미리 얘기했던 액션을 취할 그 100% 명분이 있는 거죠. 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정지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그럼 도발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사실 그 쌍방간에 합의한 그 군사 조약에 대해서 상대가 위반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행을 중지하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이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아시지만 미국과 러시아, 과거 미국과 소련 간에도 여러 가지 군사 합의들 소련이 위반하면 미국이 정지하고 또 소련도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정지하고 최근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 군사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국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언제든지 이행을 중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주권국가의 권리고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런 보편적인 권한을 이제 한번 공식적으로 행사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